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거 따는 건 말이죠.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맡겨놨던 자격증을 좀 빨리 찾고 늦게 찾는다. 요런 의미지. 요걸 포기만 안 하면 따는 자격증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강의실에서 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은 조금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분은 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생 때인 학생같이 이렇게 학생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이대도 똑같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환경이 각각 다 달라요. 우리 선생님들 처해진 환경이 다 달라서 어떤 분은 집에 가면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어떤 분은 강의실에서 열심히 강의는 들었습니다만은 복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또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먹고 사는데 좀 매달리다 보니까 좀 집에 가서 일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점수가 또 안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은 워낙 집에서 후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밥 먹는 것까지도 전부 다 떠넣어줘요. 책 보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빨리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연령층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한 책을 계속해서 보아오신 분들은 우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책을 본 게 한 40년 전에 보고 나서 처음 연필을 잡는다고요? 그러면 연필을 잡는 법도 몰라요, 이제. 근데 페이지도 옛날에는 페이지라 그랬는데 지금은 쪽이라 그럽니다. 몇 쪽 펴서 몇 쪽, 자가 뭔 말을 하느냐. 또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각각 처해진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연령층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15점 나왔다 해서 전혀 거기에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 또 한 50점 나왔다 그래서 많이 맞았다 그렇게 할 뭐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점수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10월 27일 모두 이제 합격선에 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각각 이 둔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영역이 엄청난 영역입니다. 단순하게 이걸 달달달 외워서 답을 내는 이런 분이 조금 그 부분이 발달하신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답을 달달달 해서 이게 답을 낼 수는 없지만은 실무에 가면 돈을 아주 잘 버시는 분, 판단력도 뛰어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 천재라고 예술가의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요. 난독증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부족했어요. 완전히. 그런데 다른 건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15점 맞으신 분은 나는 달달달 외워서 내는 건 못했지만 돈 버는 건 85점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85점 맞으신 분들은 또 이런 건 잘하지만 돈 버는 거는 15점이 될 수가 있어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 뛰어난 영역이 각각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고 사회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게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조금 나왔다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누구는 작년에 한 번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나는 못했다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맡겨놓은 자격증을 조금 상황이 좋아서 먼저 찾아가신 분들이 있고, 나는 오래 찾으면 되는 거야. 오래 시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무슨 놈의 내가 15점 나왔으니까 나는 멍청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머리가 좀 안 돌아갈 뿐이지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고. 좀 더디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른 분 한 번 공부한 것보다는 나는 2번, 3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실무에 나가신 분들을 보면 점수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돈을 버는 경우는 극히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딱 60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발달이 됐으니까 너는 차라리 결석하는 게 낫겠다. 수인은 나오지 말고 결석하는 거 낫겠어. 공부 시간은 맨날 가서 태클을 잡고 태클 걸고 난리야.
자, 그래서 절대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 맡겨놓은 자격증을 조금 누가 일찍 찾아오고 누가 늦게 찾아오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열심히 사시는 분을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 뭔가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보기 좋아요. 그래서 좀 날씨가 따뜻하면 우리 선생님들 도시락 지참해서 꼭 공부를 해야 돼요. 도시락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떨어진 사례는 없다. 진짜 그래요. 그 정도로 도시락 먹을 때마다 다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떨어지면 내가 너무 원이 너무 큰 거지. 그죠? 그래서 도시락을 꼭 지참해서 아무튼 더 독서실에 남아서 오후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럼 모두 합격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 의기소침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 힘든 거니까. 자, 우리 이제 198쪽을 한번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사니까 이거 공부 안 해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제일로 존경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을 제일로 존경합니다. 진짜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뭐 에디슨 이런 사람은 200위권 박희야.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최고다. 열심히 사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들 보고서 이렇게들 열심히 사는데 나도 강의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예. 어디 가서 배 아프다고 해서 맨날 휴강이나 했었고 좀 일찍 끝내고 하면은 뭐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해주겠습니다만은 그게 계속되면 이해를 하겠냐고. 보기 싫지. 그래서 보기 좋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다. 보기 좋게. 자, 우리 선생님들도 보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돼. 맨날 결석하고 늦고 이런 거 보기 싫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8쪽을 보면 거기 198쪽을 보면 지정 절차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게 뭐냐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정하자 하는 거야. 여기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오픈시켜서 야,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할 거야 해서 이제 오픈도 시켜주고 해야 된다고. 이런 절차 이시하겠죠? 그런 절차가 이제 쭉 나와. 그래서 이제 기초조사 등 막 이런 말 나와. 이거 이제 이순환에 갈 거예요. 놓아두고 의견 청취하고 200쪽 가봐. 200쪽 가서 뭐 심의 등 해서 재료에 3번 나오고 4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으면 오픈시키자 고시에서 공람하자 막 이런 말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나오는데 자, 이건 이순환에서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어떤 지문이 떴냐면 시험 문제가 이런 지문이 떴어. 지금 무슨 법이에요? 지금 무슨 법? 옳지. 지금 무슨 법이에요? 도시개발법 하지? 그냥 도시개발법 하는데 시험 문제가 어떤 지문이 떴냐면 이 지문이 떴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 그래서 이 지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대야. 이자가 OX X지? X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야. 지정 절차다 해서 무슨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한 거야.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네 번째를 보면 도시개발구역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이런 사업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역 지정 절차부터 끝까지 준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은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따라서 구역 지정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란 말이지. 사업이야, 사업. 눈을 안 맞춰야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잡아 그냥. 나중에 이해 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01쪽 갑니다. 지정효가 나오죠. 지정효가 거기에 도시지역 등 의제해서 동그라미 1번 의제사항 나와요. 네모 딱 엮고 별표. 네모 엮고 별표 쳐요. 자,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밑줄 한번 딱 긋고 해당 도시개발 구역은 자, 바로 밑에 줄 도시지역 네모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 이것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밑줄. 이거 중요하다. 자, 잠깐만 여기 봐. 이제
선생님들 여기 봐봐. 우리 판교 신도시 계획관리지역인데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 해서 구역을 지정했어. 오늘 딱 지정고시 하는 순간 당의 지역은 뭐와 뭘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하는 것으로 본다? 결정되어서 고시된 걸로 보겠다는 거야. 이 내용이 푸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자, 잠깐만 여기 봐요. 우리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다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해 들어가는 거야. 다시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서 지정하려고 그래. 변경 지정하려고 그래. 뭐 어떻게 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첫 번째 맨날 그것 가지고 했잖아. 국토기획법률의 내용이 이게 80% 이상이 전부 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지구, 용도지구. 두 번째 용도구역. 세 번째 기반시설. 네 번째 사업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 입지계획 취수구역, 입지계획 취수구역 계획. 이렇게 된다고. 거기에 첫 번째 내용이야. 내용 이해 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야. 입안해서 결정고시 가야 돼 원래. 자, 그 다음에 이런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지정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입안해서 결정고시 간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다섯 번째 해당이 되잖아. 이해 가요? 그걸 거친 걸로 보겠다는 거야. 입안해서 결정고시 간 걸로 보겠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계획관리 지역에 판교 신도시 계획관리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도시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지문이 뜨면 틀리는 거야. 지정고시 하는 순간 이걸로 바꿔진 걸로 보겠다는 거야. 이것과 이걸로 지정된 걸로. 뭐와 뭘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다시 한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 했어요. 뭐와 뭘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자, 그러면 구역 지정고시 하는 순간 도시지역에 준해서 막 개발행위 땅 파헤칠 수 있다는 거야. 건물 들어앉히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 상업지역 조성이 될 때 건축물의 층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 계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제가 없다 그래 없대. 꼭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한테 저를 찾는 전화가 와요. 또는 까똑 이런 게 온다고. 이제 그때마다 한번 체킹을 해봐. 그러면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와. 진짜요? 믿질 않네.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OX.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OX.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오지? 개두마리 대체, 계획관리적 개발진흥지구 대체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내용 이해 가요? 개두마리 대체.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적 내에도 지정될 수 있고 개두마리 대체에서 도시적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네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시적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올 수도 있고 도시적 밖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자, 구역을 지정고시 하는 순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 하는 순간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는 얘기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겠어?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겠어? 도시지역과 이걸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는 얘기는 이게 도시지역이 여기 있으니까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겠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다만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립니다. 도시적 외의 지역은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야 돼. 내용 됐어요? 자, 다시 갑니다. 정리.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 했어요. 판교 신도시 계획관리지역에 뭘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다만 또 나옵니다. 다만 동그라미 쳐요.
자, 다만 세 번째 줄 다만 동그라미 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그어요. 취락지구 밑줄 그었습니다. 요걸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려요.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순간 그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로 끝났어. OX. X라니까 취락지구와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 됐나요? 아,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놓고 자, 일단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기 전에 205쪽 넘어가요. 205페이지. 자, 205페이지에 204쪽에 2번 문제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죠. 2번 문제만. 나머지는 다음에 풀고 개발계획. 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국관 30천. 기억나요? 자, 1번 국가 밑줄 실시 밑줄. 맞아요. 2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밑줄 그어놓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죠. 이때는 면적 상관없어요. 면적 상관없습니다. 그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지. 10만 읽으면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맞죠? 예, 맞습니다. 3번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동그라미 쳐요. 지방공사의 장 해당 사항 없다.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렇게 나와야죠. 이자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아무튼 3번이 틀렸어요. 지방공사의 장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그죠? 국관 30천. 내용 돼요? 네. 자, 4번 한국토익대공사 사장 밑줄 그어요. 이게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예요. 맞죠? 자, 5번 천재지변 밑줄 국관 30천에 걸립니다. 가장 단독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5번 갑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5번 봤어요. 다음의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뭐냐 그랬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 네모 도시지역과 뭘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써놓고 취락지구 밑줄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주셔야 돼요. 자, 20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0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지금 205페이지에 시행자라는 표현 나오죠. 자, 일단 따르세요. 이거 할 거예요. 선생님들 요거 시국기지 소조임면법 따르세요. 시국기지 공공시행자 소조임면법 민간시행자 시국기지 소조임면법 정확하게는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205쪽 가보겠습니다. 시행자의 지정 나오죠.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시행자는 밑줄 그어놓고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시행자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잠깐만요. 이게 자세하게는 제가 2순환, 3순환에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2순환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행자가 있는데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해서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입니다. 다시 갑니다. 왜 지정권자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입니다. 왜 지정권자냐? 이렇게 많은 시행자 중에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해서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예요. 내용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행자가 가만히 있는데 지정하겠어?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손을 번쩍 들겠어? 손을 번쩍 들여야 돼.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행자 지정 신청이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에 별지 5호로 나와 있어요.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면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해요. 그러면 네가 해라. 토지소유자 네가 해라. 운남지구에서 니네들끼리 해봐라 해서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지정서가 있는데 그게 별지 6호예요. 자, 다시
이렇게 많은 시행자 중에서 가만히 있는데 지정한다? 지정 신청이 있어야 지정한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지정 신청을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데 지정 신청을 하게 돼. 이건 이수란에서 갈 거야.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게 또 시험 문제예요. 그 이수란에서 갈 겁니다. 자, 일단 시행자를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 구역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국토교통장관이 요 정도 잡고, 자, 지금부터 시행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공시행자 봐요. 국가 밑줄, 지방자치단체 밑줄. 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죠? 국가 판교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 경기도에 있는 광교 신도시입니다. 자, 2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죠. 이게 전부 다 뭐 유효 그런 거 아니에요. 눈길만 줘봐요. 한국토지대공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노총공사 막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6번을 보니까 매입 공공기관이라는 표현 나와요. 매입 공공기관 밑줄 한번 딱 긋습니다. 이자가 누구냐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거기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 공공기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한국전력이 서울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옵니다. 본사가. 나주 혁신도시로 와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도로공사가 성남시의 금토동에 있다가 거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쪽 금토동 쪽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풀겠다 하는 데가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 있다가 김천 혁신도시로 갑니다. 한국토지대공사 마찬가지로 진주로 갔죠. 혁신도시로. 이렇게 되어지면 금토동에 있던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거기 개발 제한구역이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땅값이 쌀 거 아니에요. 그 싼 이 땅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걸 민간한테 이게 주겠어요? 불화하겠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인수를 받아서 개발하겠어요? 공공기관이 인수를 받아서 이걸 갖다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매입하는 한국도로공사 그 사옥을 갖다가 개발 제한구역에 헐값으로 이게 매입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야.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입니다. 캔코나 한국토지대공사가 주로 매입 공공기관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매입 공공기관은 누구냐? LH공사인 한국토지대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캔코를 얘기합니다. 이해 좀 가요? 이런 자가 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거고. 자, 3호에 보니까 정부 출연기관 나오죠? 자, 2번에 공공기관 밑줄, 정부 출연기관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1번, 3번에 1번 보면 한국철도 시설공단 밑줄 그어놓고. 자, 2번에 보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말이 두 번째 줄 맨 앞에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런 자를 얘기해요. 자, 4번을 보면은 지방공사 나오죠. 지방공사 밑줄 그어놓고 이게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서울은 SH공사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공시행자예요. 시국기지. 잡을 수 있겠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을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을 잡아가지고 그냥 기관 이렇게 잡아간 거죠. 제가 이 기관은 정부기관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민간시행자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자, 5번 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나오죠. 자, 토지소유자 밑줄 그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6번을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가로 열고 닫고가 세 번째 줄입니다.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라는 표현 나와요. 찾았어요? 조합의 동그라미. 자, 5번과 6번을 서로 연결합니다. 이퀄 써야죠. 같은 자들입니다. 이 토지소유자와 조합은 똑같은 자들이야.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고 구역 지정에 대해서 조합을 결성하면 조합이 되는 겁니다. 내용 됐어요? 그래,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는 이자인 5호와 6호에 있는 토지소유자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7호를 보겠습니다. 7번 206쪽에 보면은 자, 과밀록특권의 수도권 유효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렇게 나오죠. 이전하는 법인만 밑줄 그어요. 이게 대표적인 삼성중공업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거제도로 갔죠. 자, 그 정도만 체크 한번 해보고 8번 가겠습니다. 8호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등록한 자 밑줄 그어요. 이게 등록사업자입니다. 현대건설 뭐 이런 자들을 얘기하죠. LG자이아파트 이런 자. 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밑줄 그어요. 면허받는, 면허받은 자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게 바로 각종 토건회사입니다. 토건회사.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의 끝에 부동산 개발업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11번 봐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이사 미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이사 미출 거예요. 이거 뭐 외우는 거 아닙니다. 뭐 자본금 10억 원 이상으로서 이 완벽하게 자기 혼자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이사가 자기관리고, 그 다음 위탁관리는 일부분을 회계 업무라든지 이런 걸 위탁관리합니다. 자본금 5억 원 이상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알 거 없고, 일단 부동산 투자이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인 그건 알 거 없고. 자, 밑에 갑니다. 가로 2번. 자,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야 돼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 전부 환지방식 네모였고요.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까지만 밑줄 그어놓고 별표. 자, 다시 갑니다. 우리 전부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누가 시행자가 돼야 돼요? 당연 토지 소유자 조합. 다시 한번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누가 시행자가 돼야 된다? 옳지. 토지 소유자 조합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느냐? 자, 넘어가서 211쪽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211쪽 도시개발 조합 나와요? 조합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조합.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온다. 조합이. 자, 거기에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선생님들 뭐가 나오냐면, 우선 213쪽 한번 펴봐요. 제일 위에 보면 조합의 법적 성격 나와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는 말 나오죠. 네모. 자, 선생님들 설명 잘 드려야 돼요. 왜 조합이 나오는 건가? 왜 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면 안 되나? 왜 조합이 꼭 나오지? 도시개발 사업 조합이 나오고 정비사업 조합이 나오는데 왜 조합이 나오고 왜 조합이 나와야 될까 하는 거야. 조금 참아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결석해버리라. 울지 말아라. 또. 자, 봐요. 뭐 말을 못해? 시끄러. 자, 봐요. 선생님들, 우리 생활관계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권리 의무로서 규율되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 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권리 의무에 있어서 주체. 여기 이제 권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만이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생활관계 자체가 이 권리 의무 주체로서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게 법률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하고 선생님들은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도 법률 관계로 규율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수강료를 냈기 때문에 수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학원 측에서는 강의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올 때 버스를 타고 왔다 하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누릴 거예요.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 권리에 대해서 의무를 돈을 지불한 겁니다. 그럼 버스 운전기사는 우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모셔다 드릴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자는 다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모든 생활관계 자체가 이 법률 관계로 규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률 관계에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게 권리 능력을 갖춘 자가 누구냐 하는 거야. 누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권리 의무의 주체,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다? 누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야. 권리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 자연인이 권리 의무 주체가 됩니다.
사람만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고양이 하나 키우는데 이놈의 자식이 밥만 주면 지 혼자 놀고 있어. 야, 너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얼마인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없냐 하고 걷어찰 수가 없어요. 고양이는, 개 고양이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누가 권리 능력이 있느냐? 사람이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사람을 법률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연인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연인이 요즘에 오락프로들 보면 나는 산속에 사니까 자연이다 그런데 그런 자연이 아닙니다. 사람을 법률용어로 뭐라 그런다? 자연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만이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는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이 유한하다는 거야.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만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됩니다. 이 말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꿔줬더니 이 녀석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없다가.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 묻어두고 가자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이명박, 그거 이제 개인적으로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고, 이제, 아직 안 죽었잖아요.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잡아서 이제 족치겠죠. 자, 잠깐, 그거 이제, 나 몰라, 자, 일단, 사람의 최대 단점이 뭐냐. 이게 죽어버리면 이게 권리 능력이 없어요. 사자는 이 권리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연인만 가지고 있는 거야. 최대 단점이 뭐다?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권리 능력을 시간적으로 영구히 좀 더 확장시키는, 기간을 확장시키는 법적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법에 의해서 일정한 단체에다가 사람으로 만들어내자는 거지. 그게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 자,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은 사람이 두 가지예요. 태어나면 되는 거고 법률의 힘에 의해서 일정한 단체에다가 인격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내용 이해 가요? 뭐 하기 위해서?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뭐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밤인데 이 도로공사를 이렇게 움푹 파놓고 도로공사 매너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안전 표지판도 없는 상태에서 가다가 차가 전복됐어요. 그런데 수리비가 한 4,500만 원이 나온 거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해서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되죠. 이 도로 하수구다 대고서 무슨 맨홀뚜껑 대고서 너 손해배상 해달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지. 법인이야. 공법인이라 그래. 그런 걸. 내용 아시겠어요? 광주광역시가 법인입니다. 공법인. 법인은 다시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누는데 이거야. 다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쭉 가다가 무슨 놈에 뭐가 이게 또 안전조치를 안 한 상태에서 공사하다가 말아버려서 이러다가 사고 터지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국가나 한국도로공사도 법인입니다. 그러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조합을 인격화시켰다는 거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조합 스스로 이게 재산을 갖다가 소유할 수 있고 조합 스스로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에 걸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조합이 스스로 재산을 갖다가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얘기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권리 능력을 좀 더 확장시켜 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법인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법인과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은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떤 권리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의 조합과 정비사업의 조합을 갖다가 구성하는 법인으로 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이렇게 쭉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재산이 말이죠. 우리 집이면 집이다, 상가면 상가다 이런 건물에 있어서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깔끔하게 뭐 대출받은 것도 없어. 그냥 지저분하게 근저당 많이 잡혔어. 근저당 많이 잡혔어요. 이게 3분의 2 이상이 다 잡혀있다고. 지금 1인 가구당 뭐 얼마? 1억 몇천씩 1억 5천씩 전부 다 대출받은 거야. 평균적으로 보면.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준공까지는 시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준공까지는 열람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는 한 십수년이 걸려버리면 그 안에 돈 못 갚으면 서로 이게 경공매 실행 당해가지고 법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그래서 조합을 딱 구성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조합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이 스스로 재산을 갖다가 가질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재산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노타치. 일단 사업 끝낼 때까지 노타치야.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복잡한 재산적 권리 관계를 심플리파이 시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과 정비사업의 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합이 시험 문제로 꼭 나오는 거고. 그러면 조합 스스로 재산을 갖다가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또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조합을 보신 분이 있어요? 조합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러면 조합이 스스로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의사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조합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조합에 있어서 조합 재산을 갖다가 각종 관리하고 또는 재산을 소유하고 그리고 각종 의결권 행사를 하고 의사를 집행하는 대표기구를 둬야 된다고. 그래서 이 대표기구가 누구다? 이런 대표기구를 둬야 되는데 이런 대표기구가 누구다? 에? 그렇지. 조합장, 이사, 감사라는 임원입니다. 따라서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는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지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지가 대리인이 되면서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계약 금지.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이사는 자기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말로 나와요. 그게 시험 문제 또. 따라서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걸려버리면 조합 자체가 결격사유에 걸렸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다음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에 걸립니다. 이 말 이해해요?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자, 그러면 법률의 힘에 의해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냥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겠어? 그렇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다. 자, 일정한 단체에다가 조합이라는 단체에다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일정한 절차가 있다. 이게 이런 절차를 4단계를 거칩니다. 4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되어져요. 법인이 되어집니다. 탄생이 돼요. 우리 옛날에는 사람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렇지. 마늘하고 쑥하고 냈다 갖다 주면 그런 건 도움이 돼. 그런 얘기는 하라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곰한테 갖다가 마늘하고 쑥하고 갖다 주면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것도 참고 있어야 돼. 뛰쳐나가면 안 돼. 계속 쪽방에 갇힌 상태로 그것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사람이 되거든. 옛날에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있어요. 자보다 놓으면 바람을 피우고 또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우고. 이를 보지 못한 이 마누라가 부인이 남편을 갖다가 이 방에다가 딱 가둬놓고 냈다 대못질을 해요. 그래도 창문으로 그냥 몇 층 창문으로 뛰어내려버려요. 그리고 또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우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누라가 생각해낸 게 당신은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죽이기는 싫고 죽이면 내가 범죄자가 되니까 당신을 차라리 북극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헬기를 하나 빌려가지고 북극에다 갖다 놔요. 그래 남자 혼자 북극에서 생활하겠죠. 그래도 이 여자가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지. 1년간 생활을 하다가 야 이거 죽었으면 이거 제사라도 지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1년 후에 북극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쪼그러뜨리고 앉아가지고 북극곰한테 마늘 주고 있어요. 언제 사람 될라나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왔죠. 안 돼. 이제 곰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야 돼요. 곰이 없는 곳은 어디예요? 남극. 남극에 이제 세종기지로 갑니다. 세종기지에 태워다 놨어요. 세종기지 옆에다 갖다 놨더니,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죽었으면 제사라도 지내줘야지 해서 가보니까 펭귄한테 마늘 주고 있어요. 펭귄한테. 이거 대단한 임팩트가 있었던 1년 중에 딱 한 번 나오는 개그인데 여기서 안 웃어주면 안 되는데. 어차피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하는 인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대박치도 해야지 어떻게. 제 친구도 노름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거 못 끊어요. 걔는 노름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집니다. 돈만 있으면 다 때려쳐. 노름 인자와 그 인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수술로도 안 돼요. 뭘 수술해, 뭘 어떻게 수술하자고. 손을 잘라버려야 돼? 그 발로 한대요, 발로. 발로 돌려. 발로 잘라버려? 입으로 하는데, 입으로. 자, 봐요. 자, 그러면 사람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이거 태어나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일정한 단체에다가 이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4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 자, 그 다음에 액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목적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목적은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영리 목적이겠죠.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비영리 목적이겠죠. 비영리 목적의 이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행위 때문에 이게 요식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가 뭐냐?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정관은 조합원에 있어 권리 의무를 규율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기명날인이 있어야 된다. 기명날인. 이 기명날인이 없으면 무효가 돼요.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기명날인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주무관청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인허가가 있어야 돼요. 인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무관청에 인허가가 있으면 설립한다에 걸립니다. 자, 등기를 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30일 이내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에 30일 이내, 인허가 후에 30일 이내겠죠. 3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자, 성립이라는 것, 권리 능력을 갖추는 시점, 사람으로 태동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느냐?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로 떴어요. OX, X. 권리 능력을 갖추는 시점이 등기를 하는 시점입니다. 내용 됐어요? 우리 공시법에서 등기가 나오죠. 공시법 등기 나와요. 공시법 교수 누구예요? 에? 김동인 교수? 예. 재밌게 잘 가르치죠? 예, 최고다, 최고. 아주 잘 가르친다. 최고. 김동인 교수 잘 가르쳐요. 예. 자, 우리 공시법에서 이 등기법에서 나오는 이 등기는 왜 안 돼요? 에? 등기는 왜? 에? 할 거 없으니까 해?
등기는 왜 안 돼? 공시법에서 등기는 왜 해요? 소유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야. 대항하려고. 야, 이거 내 거야. 봐라, 여기 있잖아. 대항요건입니다. 공시법에서 등기는 대항요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법에서 나오는 조합의 이 등기는 성립요건입니다. 대항요건이 아니에요. 이 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이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지는 시점이에요. 사람으로 태동되는 시점이 바로 등기하는 시점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대항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조합은 말이죠.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다, 이 지문이 떠요. 그러면 틀리는 거야. 우리 민법상 조합 있죠. 조합 있어요. 우리 공법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있습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 이건 계약이에요. 이 말 이해해요? 민법상 조합은 계약이라는 말? 우리가 민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를 공부해요. 내용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법률 요건. 반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의사표시가 한쪽 방향으로 하나만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독행위입니다. 동의다, 처리다, 해제다, 해지다, 대리권 수여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상계한다,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 추인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단독행위. 그 다음에 쌍방 의사표시가 쌍방 합치되고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뭐 청약한다, 승낙한다. 이게 바로 계약이에요. 계약에는 매매, 증여, 임대차, 소비대차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도급, 현상광고, 종신정기금, 그리고 14가지 전형계약, 계약, 조합이 민법상 조합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도급, 조합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의 구시점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쭉 의사표시가 가고 있다. 합동행위예요. 그래서 민법상 이건 합동행위인 사단법인을 규정합니다. 합동행위예요. 합동행위인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이걸 준용합니다. 민법상 계약이다 하면 틀려요.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계약이기 때문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우리 계약은 요식, 불요식. 불요식이라니까. 딴 말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약 작성하는 거예요. 5천, 내가 5천에 팔을 거야. 내 집 허술한 거 있는데 단독주택 5천 줘라. 그러니까 영수이가 5천 주었어 나한테. 가져가 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또 딴 소리 하거든. 5천 안 받았거든. 이 소리 하니까 그렇지. 이 소리 하니까. 계약은 불요식입니다. 불요식 행위야. 불요식. 불요식. 이거 작성해야 되잖아. 기명날인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다. 민법상 조합은 재산의 소유를 합유인 상태로 소유하게 됩니다. 합유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죠. 재산 소유합니다. 그러나 조합이라는 이 단체가 재산을 소유합니다. 조합재산이 된다는 얘기야. 노타치야. 재산을 소유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조합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조합을 결성하는 거야. 자, 우리 합유는 동업자 계약을 얘기합니다. 합유는 공유물 지분 분할 청구를 하시라도 할 수 있어요? 공유는 공유지분 분할을 할 수 있어요? 하시라도? 합유는 공유지분 분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지. 이 합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업자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합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요. 친구들이 퇴직을 하고 회사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다 그만뒀어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있는데 A가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자본금 5억을 대는 거야. 5억. 그 다음에 B가 영업사원으로 한 30년간 근무를 했어요. 대기업에서. 그
그래서 영업담당을 이자가 해요. 자, 그 다음에 홍삼 회사를 만듭니다. 홍삼 회사를 만들자고, 회사를, 제조회사를. 근데 C가, 이 여자가 이제 식품위생학과를 나와가지고, 여자가 이제 홍삼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조기술을 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기술을. 5억으로, 자본금 5억으로 출발했어요. 한 3년 만에 26억이 된 거야. 자, 공유물 지분 불이한 청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3분의 1씩 나누자고? 이자가 뭐라 하냐면, 야, 내가 5억 됐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다 가져가야지. 야, 만들어놨어도 못 팔면 어떡할 거냐? 내가 다 팔로 구축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야, 내가 안 만들었으면 니네 이 돈 벌었겠어? 어떻게 분할하자고? 어떻게 분할할 거예요? 합의는 공유물 지분 불이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없다. 동업적이야. 동업적이야. 할 수 없다. 자, 조금 쉬었다 갑시다.